안녕하세요. UA중앙교육평가실장 백승한입니다. 이제 201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수험생들은 정시 모집 합격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예비 수험생인 고3 학생들은 이제 겨울방학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수험생들이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 계획 짤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계획을 짤 때 대부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만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대입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준비해야 될 것이 2015학년도부터는 변화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대입 준비 전략을 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대입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 대입 성공 전략을 위한 학교를 부른 대입 전략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합격을 부르는 대입 준비 전략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2015학년도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부에서는 2015학년도 대입 개선안을 방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대입 간소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은 4개, 그리고 정시 모집은 2가지 방안으로 총 6가지 대입 입시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되면 먼저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비중의 증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논술고사의 축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으로 출제되고 있는 면접구술고사와 적성고사를 지양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기자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들이 2015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골교육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2015학년도 대입 전형이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일부 몇 가지는 이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대입 입시를 근간을 이루는 큰 골격은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학년도와 2014학년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첫 번째가 학생부 중심 전형입니다. 학생부 중심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이 전형은 이미 2014학년도에도 학생 우수자 전형이라든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선발을 이미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시행이 되어 있던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미 작년도에도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그래서 이제 실시를 해왔죠. 이제 그것을 이제 명칭을 바꿔서 입학사정관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학생부 비중을 높이는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에 오르내리는 논술 중심 전형입니다. 실제 논술 중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많이 이제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교과부에서 발표하기도 논술을 축소하거나 학생부 전형으로 변화를 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축소하거나 혹은 인원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모집 정원을 보게 되면 2014학년도 대비 248명 정도밖에 줄질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폐지하는 대학도 국민대, 세종대, 성신여대 이 세 개학 정도만 폐지를 했고 오히려 경북대라든가 부산대라든가 서울과기대라든가 세종대는 오히려 논술고사를 더 새로 신설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 또 거기에다가 논술 이제 우선 선발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논술 우선 선발 제도가 올해부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논술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논술을 조금 이제 소홀히 준비한 학생들도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상당수가 지원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술 우선 선발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논술에 대한 영향력이 더 증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초에는 이제 논술이 축소되고 학생부 비중이 늘어나면서 많은 대학들이 이제 수시 모집을 축소하고 정시 모집에 대한 비중 상당히 높일 것으로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학들이 이제 수시 모집을 줄이기보다는 약간의 축소 현상을 보였고요. 그리고 정시 모집은 작년과 비슷한 정도 수준에서 모집을 합니다. 2% 정도만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 이제 처음 발표한 거는 약간 이제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은 2015학년도가 완전히 새로운 입시제도가 아니고 기본 골격은 2014학년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1, 2학년 때 준비했던 것처럼 학생부를 준비한 학생들은 학생부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수능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에 대한 대비와 그리고 서류 심사에 대한 부분들,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5학년도부터 이제 달라지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달라지는 것들이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모집 정원 비율입니다. 수시 모집 같은 경우가 64.2% 그리고 정시 모집이 35.8%로 정시 모집이 약 2% 정도 더 증가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2015학년도에 수시 모집이 64.2% 그리고 2014학년도가 66.2%로 약 2% 정도 수시 모집이 올해 감소를 했고요. 정시 모집은 2014학년도에 33.8%였던 것이 2015학년도에 35.8%로 약 7,480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은 소폭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 2014학년도보다 5%에서 10% 내외로 정시 모집을 늘리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대학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대학들이 수시 모집과 정시 비율을 6대4나 5대5 정도 비율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비중을 늘리라는 교육부 지침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시 모집의 올해부터는 분할 모집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대학들이 정시 모집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을 늘리기보다는 약간의 축소를 하고 정시 모집에서 그대로 수시 모집을 약간 축소를 하고 정시 모집은 작년과 비슷한 정도의 상태에서 모집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술에 대한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달라진 부분 중에서 논술고사를 보시게 되면 논술고사 인원이 소폭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폭으로 250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우선 선발 제도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술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정부에서 논술고사는 가능한 한 축소를 하고 그리고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정시에서 논술 모집을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민대 그리고 상명대,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비중을 논술을 축소하고 그리고 일부 대학들은 논술 비중을 다소 줄이는 것으로 이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크게 줄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축소폭이 크지 않았고요. 논술에 대한 우선 선발 비중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논술 우선 선발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논술의 비중은 작년보다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2015학년도와 2014학년도 논술 실시 대학에 대한 비교표가 있습니다. 2014학년도에 수시 모집에서는 28개 교에서 논술을 실시했고요. 2015학년도 올해에는 29개 교에서 실시를 합니다. 한 개 교가 더 늘었죠.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는 2014학년도에 서울대학교가 논술을 실시했지만 이제 2015학년도에는 서울대학교가 폐지를 하면서 정시 모집에서는 논술 실시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5학년도와 2014학년도는 29개 교 동일하게 논술을 실시하고요. 논술 인원은 약 248명 정도가 줄어든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적성고사 폐지 대학입니다. 이제 달라지는 것들인데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한 전형이
적성고사에 관련된 부분의 전형입니다. 그런 이 적성고사에 관련된 부분은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성고사를 실시한 대학이 이제 주위권 대학이 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성고사를 폐지한 대학들은 한 30개 대학에서 13개 대학으로 축소를 했고요. 그리고 가톨릭대라든가 명지대, 강남대 등이 이제 적성고사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성고사를 폐지한 대학들은 이제 주로 학생부 반영 비중을 높이고 적성고사 반영 비중을 줄이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적성고사의 영향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학생부 반영 비율입니다. 이제 학생부 수시 모집에서 2015학년도는 학생부 비중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부 부분이 얼만큼 증가됐는지를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반영 비중을 보게 되면 2015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38.4%, 그리고 2014학년도에는 30.6%였죠. 그래서 상당히 증가폭이 높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평가,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 되겠죠. 2014학년도에 약 46,900명 정도를 뽑았던 인원을 59,283명으로 약 10,000명 정도가 더 증가를 했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에 대한 평가 부분을 많이 축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정시 모집에서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대학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2014학년도에도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대입 전형 간소화 방안이 실시가 되면서 정시 모집은 이제 수능 위주의 전형이 중심이 되면서 예년에 비해서 수능 100% 반영하는 대학이 89개교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6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총 177개 대학으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자연계열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게 되는 의예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2015학년도에 의예과는 약 1,000여 명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에서는 대부분의 많은 대학들이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학의 이제 특기자 전형입니다. 이제 말도 많았죠. 특기자 전형을 이제 교과부에서는 폐지 또는 축소 방향으로 방향을 정했지만 이제 2017학년도, 이제 2015학년도에서는 이제 특기자 전형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특기자 전형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특징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이미 특기자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많은 전형이 어학 특기자와 그리고 이제 수학과 특기자 전형이 될 텐데 이미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준비한 전형이기 때문에 2학년 때 갑자기 내년에 3학년이 들어서 변경을 하거나 축소를 하게 되면은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단기적인 축소 방향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정시 모집의 분할 모집의 폐지입니다. 이제 분할 모집이 완전 폐지는 아닙니다. 분할 모집은 모집 단위가 같은 학과나 모집 단위가 같은 학과나 이런 데에서 이제 분할 모집을 분할 모집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2014학년도까지는 정시 모집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분할 모집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5학년도부터는 같은 모집 단위나 같은 학과에서는 군별을 나누어서 분할 모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모집단이나 학과가 200명 이상인 학과나 모집단위 같은 경우에는 분할 모집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인 학과 같은 경우는 주로 인문계열은 경영학과라든가 그런 학과들이 되겠고요. 자연계열은 기계공학이라든가 전자공학, 토목공학 이런 관련 학과들이 모집단위가 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과들만 분류가 되겠고요. 그래서 각 대학들은 정시 모집에서 분할 모집을 할 때에는 계열별로 분할 모집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인문계열은 가군, 자연계열은 나군으로 분할 모집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모집 단위별로 나눠서 사회과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가군, 그리고 어문계열은 나군, 공대는 가군, 자연과학계열은 나군,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모집을 계열별로 나눠서 하도록 이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분할 모집 대학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모집 대학 현황을 보게 되면 2015학년도하고 2014학년도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군, 나군, 다군, 즉 이제 분할 모집을 하지 않는 대학들이죠. 분할 모집을 하지 않는 대학들은 가군, 나군, 다군 모든 대학들이 2015학년도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군으로 분할 모집하는 대학은 작년에 비해서 2015학년도가 9개 대학이 증가를 했고요. 가다군으로 모집하는 대학은 9개 대학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군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나다군으로 모집하는 대학도 2014학년도에 비해서 4개 대학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나다군으로 모집하는 대학들이 68개 교에서 47개 교로 이제 제일 많이 축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대입 전형 간소화 방안이 이제 실시된 가장 큰 이유는 수험생에게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수험생 스스로가 편안하게 그리고 자기의 적성에 맞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골격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수시 모집이 워낙 복잡했죠. 그런데 실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대로 대두되는데,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학년도하고 2015학년도가 큰 골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골격은 변하지 않고 2014학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그리고 논술, 수능 이 세 가지는 항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요. 2015학년도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좀 더 다른 변화라고 한다면은 학생부 비중이 2014학년도보다 조금 더 늘어난 편이고, 그 외에 논술에 대한 영향력이라든가 수능에 대한 영향력은 오히려 더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논술을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 논술 우선 선발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논술 성적이 좀 부족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그것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보다는 논술 전형은 논술의 비중이 커졌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중심이 커졌기 때문에 학생부 비중은 더 커졌고, 정시는 또 수능이고 해서 결과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2014학년도와 별반 다르지 않게 학생들한테는 크게 부담이 줄어든 그 입시 제도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대입 성공을 위한 특강을 합격을 부르는 대입 전략을 주제로 이제 2015학년도 대입의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을 부른 대입 전략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각 모집 시기별 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기별 준비 전략을 살펴보면 이제 두 가지 전형이 있죠. 이제 크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는데, 먼저 수시 모집 지원 전략 및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의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의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게 될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시 모집은 4가지 전형으로 시행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실기 전형 이 4가지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모집 정원이 많은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38.4%를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15.6%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논술 전형은 실제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시 모집에서 논술 전형은 4%밖에 모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4%밖에 모집을 하고 있지 않은 전형의 대다수의 논술을 보는 대학이 서울 소재에 있는 주요 대학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특징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수시 모집 인원의 감소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시 모집 인원이 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수시 모집이 계속 시행이 되어 왔는데 수시 모집은 한 번도 모집 정원이 감소된 적이 없습니다. 가장 많은 모집 인원을 선발한 해가 작년 2014학년도에 66.2%를 선발했고요. 2014학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 2%가 감소한 64.2%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축소는 했지만 70% 정도를 이제 수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50%에서 60%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주요 대학들의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과 정시 비율이 70대 3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가 65% 정도를 수시로 선발하고 있고, 인하대가 61%, 그리고 경희대, 이화여대, 그리고 중앙대가 수시 모집을 6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숭실대와 외국어대학교가 약 56%에서 54%, 그리고 동국대, 건국대, 숙명여대 등은 이제 수시 모집보다는 정시 모집이 50%를 조금 상회하는 선에서 이제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 여러분들의 성적대에 맞는 학교들 잘 살펴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전형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학생부 중심 전형, 그리고 논술,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학생 모집 정원이 가장 많은 학생부 중심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중심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2014학년에도 학생 무수자 전형으로 이미 많이 대학들이 선발을 해왔고요. 그래서 아마 이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은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라든가 혹은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 중에서 일부 대학은 적성고사라든가 논술고사의 반영 비율보다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높으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 명칭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기 전에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의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했던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과 성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교과 성적 외에도 교과 발달 상황이라든가 비교과 내용들, 즉 비교과 내용에 포함되는 것들은 봉사활동이라든가 체험활동이라든가 그 여러분이 학교 내에서 활동한 체육활동이라든가 예술활동,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대학에서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특성에 맞게끔 반영 비율을 조정해서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이 활동한 비교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라든가 추천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교과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 그 외부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부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 즉 가장 많은 것들이 공인어학 성적이 되겠습니다. 공인어학 성적이라든가 그리고 교과와 관련된 외부 경시대 성적과 관련된 내용들은 제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대학에서도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류 제출은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5학년도에는 교과에 관련된 부분, 학생부 성적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2015학년도에는 학생부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이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고3이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1, 2학년 때 학생부 준비가 소홀해서 이제 학생부 성적이 나는 불리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수시 모집에 지원하기가
때문에 학생부를 포기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학들이 학생부 반영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1, 2, 3학년 합쳐서 100%를 반영하는 대학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이 3분의 1, 고등학교 2학년이 3분의 1, 그리고 3학년 1학기가 3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3학년 1학기 때까지 학생부 성적 관리는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한 예시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생부 교과는 이제 내신 성적 위주로 반영하는 대학들은 이제 학생부 교과에서 이제 100%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대학들은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은 이제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예를 들면 이제 학생부 교과 80 그리고 면접 20%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가천대학교라든가 한국산업기술대 같은 경우에는 적성고사를 실시하지만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60%, 적성고사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대학에서 반영하는 방법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단계 전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로 해서 이제 서류평가 100%로 해서 3배수를 뽑거나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대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은 학생부 100%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평가로만 100% 하는 대학.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은 서류평가를 100% 하면서 이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그 나머지 2단계에서는 이제 면접만 반영을 해서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주의하셔서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논술 중심 전형이 있습니다. 논술 중심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29개의 대학에서 논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정원은 작년에 비해서 약 248명이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일단 논술 실시 대학이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그리고 반영 비율이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북대라든가 부산대 그리고 서울과기대, 세종대는 올해 처음으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논술 100% 반영하는 대학은 경북대, 서울시립대 이 두 개의 대학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6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이제 23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가톨릭대, 세종대, 한양대가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주일한 대학들이 50% 미만을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경기대, 고려대, 아주대, 덕성여대 이 대학들은 논술을 실시하지만 학생부 반영 비중이 논술 반영 비중보다 높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 준비하실 때에도 이 대학들은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논술을 실시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논술고사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논술고사를 풀 때에도 학교 선생님이 볼 때에도 어려워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를 시행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논술고사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있는 데에서 출제를 해라.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이 스스로 논술을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쉽게 문제를 출제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논술 문제를 쉽게 출제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 배운 대로 출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문제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출제된 문제는 시행 후에 바로 공고를 올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문항 해설 및 채점 형태를 바로 공개를 해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논술 시험 보고 나와서 나는 논술 시험 잘 봤는데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학생들이 논술의 시험을 잘 봐서 합격했나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논술 문제를 바로 공개를 하고 채점 방식과 그리고 문항 해설을 통해서 이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논술 문제를 쉽게 출제하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교사도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논술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교사한테 한번 검토를 요청해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각 대학들은 논술 실시하는 대학들은 논술 자문위원으로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위촉을 해서 이제
논술 문제를 출제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교육부의 지침이고요. 이렇게 따라서 교육부가 이렇게 지침을 내었을 경우에 논술 문제는 예년보다 다소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논술 방식과는 다소 변경이 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학들이 논술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할 때에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은 그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논술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술 우선 선발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실제로는 예전에 일반 선발 기준보다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수능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즉 예전에는 우선 선발 논술 준비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논술 우선 선발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서 지원을 꺼려했던 학생들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통과할 자신이 있다면은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예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생부 성적보다는 논술 성적이 우선 학생이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즉 논술에 대한 영향력이 예전보다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면접과 적성고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면접과 적성고사는 이제 교육부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문제풀이식 문제는 출제하지 못하도록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이 면접고사와 적성고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학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면접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관련 질문에서 시사 교양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혹은 모집 단위와 관련된 학과와 관련된 인적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면접에서 문제로 출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적성고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수능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어서 이제 수능도 따로 준비하고 논술도 준비해야 되는 두 가지 부담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없어지고 실제 적성과 관련된 문제로 다시 변환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표를 간단히 보시면서 적성고사를 실시한 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성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하는 대학이 약 30개 대학에서 13개 대학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성고사를 많이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내신 성적이 4, 5등급 정도 되는 중위권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집 정원이 작년도에 19,400명 정도에서 올해는 18,000명 정도로 거의 한 14,000명 정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중위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4, 5등급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적성고사를 반영한 대학의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학생부에 관련된 부분들을 더욱더 잘 준비하신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수능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즉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정시 모집으로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학생부 관리와 수능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정시 모집에 대한 주요 특징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시 모집은 이제 다른 건 없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입니다. 수능에 대한 반영 비중이 작년도에도 높았지만 올해는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수능 대부분의 대학들이 작년도에는 수능을 60%에서 80% 정도 반영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8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141개 대학으로 전국 200개 대학 중에서 약 70% 대학들이 수능을 80% 이상 반영을 하고 학생부 반영 비율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100%를 반영하는 대학도 91개 대학이나 됩니다. 따라서 이제 수능에 대한 준비가 정시 모집은 수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시 모집은 이제 학생부 성적이 불리한 학생들한테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수시 모집이 9월 달에 모집을 해서 이제 12월 달까지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나 수시 모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에 관련된 중요성이 대폭 증가됐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 대거 지원을 하겠지만 불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중심이라든가 그리고 학생부 종합평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지원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정시 모집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 대한 준비가 철저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정시 모집의 특징은 수준별 수능이 국어, 수학, 영어는 그대로 A형 그대로 가지만 영어는 A형 없이 통합형으로 올해부터 바뀌어서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 영어가 A형과 B형으로 나누어 실시가 되어서 이제 B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등급이 하락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은 다소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같은 모집 단위에서의 분할 모집 폐지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분할 모집이 폐지돼서 같은 모집 단위에 있는 대학들은 분할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예년보다는 이제 많이 이제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것들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정시 모집 수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목들도 여러분이 나누어집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와 국어의 반영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이제 상위권 대학이 되겠죠. 이 세 개 대학, 상위권 대학들은 이 3개 영역 반영 비중이 높고 탐구의 반영 비중이 낮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대학들은 영어와 국어에 대한 반영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국어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성적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이 중점적으로 이제 준비가 더 필요하고요. 그 외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영어 과목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5학년도 대학별 정시 수능 반영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학년도 수능 정시 반영 비율을 보게 되면은 이제 수능 100%를 반영하는 대학이 91개 대학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40% 이상의 대학들이 수능 100%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80% 반영하는 대학들, 주요 대학들 보게 되면은 고려대학교라든가 연세대학교라든가 그리고 이화여대 등이 80% 이상을 수능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 이상을 반영하는 대학들은 대다수의 대학들이 약 20개 대학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주요 대학 정시 모집에서 주요 대학들의 모집 특징 및 수능 반영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경희대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군과 나군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수능 반영 방법은 국어, 수학, 영어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고 탐구 영역은 100분위를 활용한 자체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물론 4개 영역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차 지원은 할 수가 없게끔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수능 반영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도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경을 했고요. 수능은 표준 점수 플러스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고 4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은 인문계열은 이제 교차 지원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의 시험 응시한 학생도 인문계열의 교차 지원이 허용이 됐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나군이었다가 올해는 가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4개 영역만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2014학년도에 나군에서 이제 가군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은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은 자연계열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교차 지원을 허용을 했고, 특히 이제 특징적인 것은 자연계열에도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라든가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학생들도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가나다군에서 모두 다 분할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제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반영하고 4개 영역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자연 모두 가나군에서 분할 모집을 하고 있고요. 수능은 이제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영역을 반영하고요. 이제 성균관대학도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4학년도에 가군에서 선발했던 것을 나군으로 변경을 했고요. 이제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 4개 영역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문계열에서 자연계열 학생이 교차 지원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 중앙대학교와
한국외대는 가나군에서 모두 다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화여대는 가군에서만 모집을 하고 있고, 한양대학교는 가나군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 모두 표준 점수 플러스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고, 4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지원할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씩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2015학년도에 전형 간소화가 되면서 이제 학생부 성적이 유리한 학생들은 수시 모집에 적극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라든가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것을 잘 준비를 해서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과 논술 전형을 골고루 나눠서 지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을 지원할 수가 있겠고, 수능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있어야 됩니다. 즉 이제 내가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한 후에 이제 내가 어떤 전형에 지원할 것인가를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학생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5학년도 수시 모집에는 학생부 반영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 관련된 부분들은 마지막까지, 특히 남은 한 학기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전에 각종 서류와 그리고 학생부에 관련된 비교과 영역은 잘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여름방학 시기에 준비를 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수능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게 될 경우 서류 심사와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수시 모집에 지원한 학생도 수능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수시 모집은 대부분 학생들이 상향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모집 합격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수시 모집에 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까지도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 이제 주요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능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은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능은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주요 대학들은 모두 다 4개를 반영하지만 4개 영역을 모두 다 골고루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 남은 기간에 모의고사 성적표를 잘 보셔갖고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영어와 국어,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학 혹은 수학과 영어 과목을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하셔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아마 단기간에 수능 점수 올 수 있는 비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몇 가지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대입 성공을 위한 특강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부른 대입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입 준비 전략에 관련된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5학년 대입의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냉정하게 여러분의 성적을 파악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3월 달에 모의고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제 잘 본 것만 기억을 합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나는 어느 정도 성적이 되니까 수시를 준비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실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적을 냉정하게 파악하지 않고 여태까지 시험 봐왔던 것 중에서 제일 잘 본 것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잘 살펴보셔서 내가 어떤 과목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에 지원할 것인지를 파악을 한 후에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대학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맞춤식 준비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절대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2015학년도 입시에 대한 특징과 전략을 살펴봤고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것들이 결과가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셔서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